안녕하세요. 사연 20분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소감도 남겨주세요. 저는 꽃 피는 시절 20살의 첫 남편과 만나 일찍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적부터 아이들을 무척 좋아했어요. 애석하게도 저는 첫 번째 남편과 함께했던 20년이란 결혼 생활 동안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집안의 장남이었는데 그 시절에 장남에게서 자식이 없으니 시어머니가 가만둘 리 없으셨죠. 제가 시어머니께 혼이라도 나는 날에는 애도 못 나는 게부터 시작해서 내가 우리 집 대를 다 끊어놨다 하시며 절 사정없이 몰아세우셨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제 아이를 갖기 힘든 나이에 접어드니 시어머니는 절 사람 취급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똑같았던 남편도 대놓고 외도를 저질렀고요. 그래서 결국 40이란 나이에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모진 곳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첫 번째 남편과 이혼한 후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40살에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심지어 친정도 없었던 저는 살아야 할 이유마저도 없었죠. 어느새 몇 년이 흘렀고 저는 두 번째 남편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참 자상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제가 일하던 식당에 자주 오는 단골 손님이었어요. 험한 손님들과 달리 제게 항상 존대해주며 상냥하게 대해주니까 저도 마음이 가더라고요. 지옥 같은 20년의 결혼 생활을 청산했을 때 전 내 인생에서 더 이상 남자랑 같이 지낼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수없이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남편을 만나보니 다시 한번 누군가의 아내로서 살아보고 싶다는 욕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전 재혼을 선택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제게 아이가 없다 보니 재혼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더군요. 저는 아이를 갖는 게 절실한 소망이어서 그랬는지 남편에게 아들이 있다는 점이 큰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꼭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죠. 그렇게 제게 막 중학교에 입학하는 아들이 한 명 생겼습니다. 이름은 정시준이었지요. 시준이의 낯가림은 몇 달이나 지속되었는데 그만큼 제 속은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만 되면 시준이는 어김없이 제 아빠한테 혼이 났어요. 너는 왜 밥을 안 먹냐 말이야. 내가 언제까지 내 밥을 따로 차려줘야 하는 건데 사내 자식이 입국 닫고만 있지 말고 뭐가 불만인지 말을 해보란 말이야. 남편이 이렇게 혼을 냅니다. 저는 오히려 시준아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오늘 시장에 갔는데 갈치가 너무 좋았거든. 그래서 우리 시준이한테 빨리 주고 싶은 마음에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휙 하는 소리와 함께 시준이가 또 상을 엎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제 아빠에게 대들며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친엄마도 날 버렸어요. 10년 넘게 날 키운 엄마도 내가 잘 때 그것도 한마디 인사말도 없이 날 그렇게 버리고 갔다고요. 친엄마도 날 그렇게 대하는데 새엄마라고 뭐가 다르겠어요. 순간 화를 참지 못한 남편이 시준이의 뺨을 때리려고 했죠. 너무 놀란 저는 시준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시준이의 얼굴을 감싸 안았어요. 그렇게 남편의 손은 제 뒤통수를 때렸고 아악하는 소리를 내면서도 저는 시준이의 얼굴을 꽉 감싸 안고 있었죠. 시준이는 절 그대로 밀어버렸고 전 바닥으로 벌러덩 낮아빠졌습니다. 내 얼굴에 손대지 말아요, 아줌마. 이러면 내가 뭐 감동이라도 받을 줄 알아요? 아줌마도 잠깐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다가 아빠가 마음에 안 들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릴 거 아니에요. 친엄마도 그랬어요. 숨도 쉬지 않은 채 말하던 시준이는 남편의 윽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죠.
전시준이 울부짖으면서 제가 친해질 수 없는 큰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 당시는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지만 시준이는 제가 싫다기보다는 저와 친해지고 정을 나누는 걸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큰 사고가 터졌죠. 학교에서 온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친구를 일방적으로 때려서 친구가 많이 다쳤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길로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아직 분이 안 풀렸는지 씩씩거린 시준이를 보고 있자니 눈앞이 핑 돌더군요. 그리고 남편에게 듣기로는 시험 성적은 항상 상위권을 유지해서 착실한 아이라는데 이렇게 점점 더 어른들한테 함부로 하고 폭력까지 쓰는 모습을 보니까 저 때문에 애가 저렇게 변했나.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시준이가 그동안 엄마가 버린 아이라며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한 마음에 주동자를 때렸던 건데 폭력이 과해일이 이렇게 커졌던 거고요. 놀림 받았을 시준이를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돌지만 본인을 도와주려는 선생님의 어깨를 툭툭 밀치며 퇴학시켜달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시준이를 보자니 이건 아니다 싶더군요. 정시준, 너 선생님께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리고 어디 선생님을 툭툭 밀치고 있어. 아줌마는 또 뭐예요? 아줌마 내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으면서. 시준이 말이 끝나자마자 전 시준이의 뺨을 잇는 힘껏 한 대 때렸습니다. 엄마지 난 내 엄마야. 그래서 난 내가 이런 식으로 하늘 무서운지 모르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건방 떠는 꼴 더는 안 봐줘. 너 당장 선생님께 잘못했다고 용서 빌어 어서. 제 화난 모습을 처음 봤는지 시준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절 쳐다만 보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시준이가 때린 친구 어머님이 제게 말했어요. 아, 당신이 계모야? 애가 이렇게 되도록 아무 신경도 안 쓰나. 우리 애 어떻게 할 거야? 시험인데 저 팔로 공부를 어떻게 하냐고. 이어 제가 대답했어요. 공부는 해서 뭐 한대요? 뭐 학생인데 공부해서 뭐 하냐니. 계모라 그런지 애들 공부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나 봐. 아니요. 제 말은 당신 아들이 제 아들 놀리는 주동자였다는데 친구가 처한 상황을 이해해주긴커녕 여기저기 떠벌리며 놀리고 다닌 놈이 공부는 해서 뭐 하냐고요. 쟤는 공부보다 인성교육이 먼저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 시준이는 공부하란 소리 안 해도 알아서 잘하고요. 계모 주제에 어디 친엄마인 나한테 자식 교육을 운운하고 있어. 아이고 그 어미의 그 아들 납셨네. 뭐아 다 됐고 돈 내놔. 돈 우리 애 치료비 내놓으라고. 아 결국 소란을 부린 게 돈 때문이었어요. 아들 장사하시게요. 그럼 당신 아들이 내 아들 놀린 거 그거 먼저 사과하라고 하세요. 그럼 제가 치료비는 얼마든지 드릴게요. 대신 선 사과 후 보상이에요. 사과 먼저 해요. 그날 저는 끝끝내 사과를 안 하는 친구에게 단돈 1원에 치료비도 보상하지 않았고 그 엄마도 본인 아들의 고집을 못 꺾은 채 빈손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이날 시준이의 첫마디에 저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엄마 아까는 좀 아팠어요. 놀랍게도 바로 절 엄마라고 불렀던 겁니다. 시준이와 지낸 지 7개월 만의 일이었죠. 저는 시준이와 나란히 걸으며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져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걸으며 이야기했죠. 엄마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요. 난 엄마가 내 편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내 편을 들어주는 엄마가 있어서 참 좋았어요. 그랬구나. 아휴 내가 더 일찍 오지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아까 널 때린 것도 미안하고. 엄마 마음 다 알아요. 엄마한테 맞고 나니까 정신이 확 들던걸요. 엄마 나랑 약속 하나 해줘요.
엄마는 나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시준이의 진심 어린 속마음에 전기를 가다 말고 시준이를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 그리고 제 아들은 제가 재혼한 지 7개월 만에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죠. 그 후로 제 삶은 진짜 엄마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시준이는 아침마다 제가 해준 밥을 먹고 등교하고 또 제가 챙겨준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었죠. 그리고 저녁이면 남편과 시준이 저 셋이 밥상에 둘러앉아 저녁밥을 먹었고요. 그리고 시준이가 성인이 돼서 했던 말이긴 한데 시준이는 제 첫인상이 참 좋았다고 했습니다. 저를 처음 보자마자 제가 따뜻한 사람이란 걸 본능적으로 느꼈다면서 말이죠. 시준이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저희는 서로 손을 꼭 잡으며 장을 보러 다니는 친구 같은 모자지간이 되었죠. 그런데 기쁨도 잠시 몇 년 후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기 전 제게 이런 유언을 남기더군요. 평생 같이 살기로 한 약속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엄마에게 버림받았던 우리 시준이 부디 버리지 말아줘라고요. 참 바보 같은 사람이죠. 시준이는 이미 제 아들인데 본인 떠난다고 제가 아들을 버릴 리가 있나요? 그렇게 남편은 응급실에서 이틀을 보낸 후 저랑 시준이와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 후로 저와 시준이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시준이의 꿈은 의사였어요. 어렸을 적부터 의사가 꿈이었다고 하더군요. 의대에 합격한 시준이는 없는 시간을 쪼개 과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식당 일을 다시 시작했죠. 그렇게 10여 년도 훌쩍 넘는 시간을 보내고 아들은 정식 의사가 되었죠. 그리고 안정기에 들어섰을 때 제게 결혼할 여자를 소개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이 지우였는데 얼굴이 어찌나 예쁘던지 제 아들 시준이와 같이 서 있으면 선남선녀가 따로 없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그래 시준이 왔구나. 어머님 안녕하세요. 한지우라고 합니다. 지우씨 그래 반가워요. 뭘 좋아할지 몰라서 우리가 평소 먹던 거 좀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시준이가 말했던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오는 바람에 내가 아직 준비를 다 못했는데 이걸 어쩌나. 제가 오빠 방도 구경하고 싶고 그래서 빨리 오자고 했어요. 혹시 제가 도와드릴 건 없나요? 아유 없고 말고. 시준이 방에서 둘이 푹 쉬고 있어요. 처음 봤지만 싱글싱글 잘 웃고 도울 것이 없겠냐며 묻는 여자친구를 보는데 제 마음이 다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제가 양파를 사온 줄 알았는데 깜빡하고 안 사왔더라고요. 저는 시준이에게 양파 좀 사와 달라고 부탁했죠. 그런데 시준이가 나가고 나자 지우의 눈빛이 갑자기 변하더군요. 팔짱을 끼고 집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뭔가를 찾는 눈치였죠. 뭐 찾는 거라도 있어요? 아니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식탁이 안 보이는데 우리 밥은 어디서 먹어요? 아, 부엌이 좁아서 우리 집은 식탁이 없어요. 방바닥에서 밥을 먹는다고요? 오빠도 참 미리 말이라도 좀 해줬으면 바지 입고 오는 건데 전 오빠 방 더 구경해도 되죠. 시준이 방으로 횡하니 들어가더군요. 아까와 같이 상냥한 목소리긴 한데 뭔지 모르게 갑자기 확 바뀌어버린 분위기는 절 의아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한 2분쯤 흘렀을까 갑자기 우당탕하고 방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깜짝 놀라 방을 열었어요. 그 사이에 지우는 황급히 뭔가를 본인의 가방에 숨기더군요. 그 찰나에 시준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아니다. 시준이가 다시 돌아오자 지우의 분위기는 처음 그때처럼 다시 바뀌더군요.
어머니 음식 솜씨가 너무 좋으세요. 저희 가정부 아니 우리 집에서는 절대 못 먹을 맛이에요. 그렇게 말해주니 기분이 좋네요. 많이 했으니까 먹고 더 먹어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무슨 일 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아, 저 모델이에요. 촬영하다 다쳐서 병원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병원에서 오빠를 만났어요. 어쩐지 처음 들어올 때부터 일반인 같지 않다 생각은 했는데 모델이었구나. 시준이와 지우는 계속 잘 지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얼굴에 늘 그늘이 져 있더군요. 미주알 고주알 다 늘어놓으며 이야기하던 앤데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으니 여간 걱정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시준이가 지우의 집으로 결혼을 승낙받으러 간다고 했던 날이 왔습니다. 예비 장인어른 장모님을 뵈러 가는 날 아침 시준이의 표정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억지로 나가는 표정이었죠. 그리고 역시나 그날 밤 집으로 술에 취해 들어왔고 며칠이 지난 뒤엔 집요하게 묻는 제게 지쳤는지 지우와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말로는 덤덤하게 헤어졌다고 하는데 마음고생이 심한지 시준이는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갔습니다. 그런데 지우는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시준이가 없을 때 골라 우리 집에 찾아와 오빠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사정사정했어요. 그러던 중 제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우 엄마입니다. 직접 뵙고 할 이야기가 있는데 만났으면 합니다. 시준이는 지우와 정리한다고 했는데 이 자리를 나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었죠. 그런데 제 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라도 들어봐야겠다 싶어 전 약속을 잡고 자리에 나갔습니다. 저는 집 앞에 있는 식당으로 갔고 그곳에는 김유하로 예약된 방이 하나 있었죠. 직원에게 예약된 방을 안내받고 들어갔는데 글쎄 거기에 시준이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시준아 내가 여긴 어떻게? 병원장님 저희 어머니는 여기 왜 부르신 거예요? 제가 그만큼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화를 내는 시준이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맞은편으로는 한 부부가 있었는데 시준이가 병원장이라고 불렀던 분은 지우의 아버지셨고 그 옆에는 제게 문자를 보냈던 지우 어머니가 앉아 계셨죠. 그리고 지우와 지우 남동생도요. 마치 상견례 자리 같았습니다. 지우 부모님은 부잣집 중년 부부 같은 모습이었어요. 나름 기죽기 싫어 저도 옷장에 있던 옷 중에 제일 좋은 거로 입고 나왔는데 그 당시 제가 참 초라하게 보이더라고요. 시준이 어머님 되시죠? 안녕하십니까가 저는 지우의 예비되는 사람입니다. 아내 안녕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저는 지우 어머니를 뵈려고 나왔는데요. 어머니는 제가 지우랑 끝났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에 나오긴 왜 나오셨어요? 저랑 당장 나가요. 제 대답에 또 화를 낸 시준이는 이내 제 손을 확 잡아 끌더니 문 밖으로 나가려고 했죠. 그러자 지우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정서방을 데릴 사위로 드리고 싶은데요. 정서방이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게 마음에 걸리는지 이렇게 버티고 있네요. 제 마음은 이런데 사부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데릴 사위요? 당황한 저를 보더니 시준이는 더 큰 소리로 내지르며 말했어요. 저 그 결혼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두 분이 원하는 조건들은 절대 제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 모르게 저희 어머니까지 부르시는 건 저와 저희 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시준이가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중학교 이후에 처음 봤어요. 그리고 웬만해서 어른들한테 화를 내는 아이가 아닌데 모든 게 당황스러웠죠. 그런데 지우 어머니의 말을 듣고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알 건 아셔야지.
저희가 결혼하면 대릴 사위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우 아버지가 병원장이에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그 병원을 이어받을 사위를 원하고요. 때마침 제 딸이 의사와 사귀고 있다길래 저희는 적극 찬성했지요. 그런데 대릴 사위가 뭐 어렵다고 이렇게 버티는지 저희 부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더군요. 솔직히 대릴 사위로 들어와서 병원 경영도 좀 배우고요. 하지만 저는 곧 시준이가 제게 왜 화를 내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우 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테이블 정가운데 사진을 한 장 꺼내더군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진은 시준이 어렸을 적 사진인데 한쪽에는 죽은 아버지가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친모가 있었죠. 저와 시준이가 친하게 지내고 얼마 후 시준이는 친모의 기억을 모두 지우고 싶다며 같이 찍었던 사진을 다 불태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시준이가 혹시 나중에 친모가 보고 싶어질 때가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 하나를 숨겨놓았죠. 그리고 시준이가 앨범에 손을 잘 대지 않을 나이가 되었을 때 책장 제일 위에 있는 가장 오래된 앨범 제일 뒷장에 꽂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지우가 첫 인사를 하러 집에 왔을 때 방문을 걸어 잠그고 시준이의 방을 뒤졌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시준이 친모는 어디 계시나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지우 어머니가 말했어요. 그리고 엄마 대 엄마로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사부인이라면 본인 딸에게 계모까지 챙기라고 하시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저는 솔직히 제 딸아이가 친모도 아닌 계모를 시어머니로 모시며 살아가야 한다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정서방에게 어머니와 연을 끊으라고 했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저렇게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만하시라고요. 시준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지우 어머니의 말은 끊임없이 이어졌죠. 저희랑 있으면 자연스럽게 병원장도 되고 좋은 집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친모였다면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대릴 사위 자리를 절대 반대하진 않을 텐데요. 얼른 정서방 설득해서 결혼하게 만드시고 앞날을 위해 연 끊어주세요. 그래야 정서방도 마음 편히 들어와서 살지 않겠어요.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계모가 맞긴 하지만 저는 시준이를 마음으로 낳고 눈물로 키웠습니다. 제 친아들과 다름없게 20여 년 넘게 키웠는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요. 그때 시준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제 어머니 모욕하는 말은 그만하세요. 제 어머니 남들은 다 계모라고 해도 저한테 친엄마입니다. 도망간 제 친모보다 저한테 더 지극정성으로 대해주셨고요. 그런데도 지금 제 어머니랑 연을 끊으라는 겁니까? 그것도 결혼의 조건으로요. 저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제가 지우랑 처음 만날 때부터 무조건 사위 삼겠다며 제가 일하는 곳에 사람까지 붙여서 절 하나하나 감시하셨잖아요. 제가 모를 것 같았습니까? 스토커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니 오빠 왜 우리 엄마한테 계속 소리 질러? 솔직히 우리 집 정도면 오빠한테는 경사 아니야. 곧이어 지우 어머니가 말했지요. 그리고 난 미리 말하지만 친자식도 아닌데 결혼식에 계모가 혼주석에 앉아있는 꼴 절대 못 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지우 어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준이가 지우 어머니 뺨을 때렸습니다. 너무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지우 아버지는 벌떡 일어나시고 지우는 본인 어머니를 감싸 안았죠. 그리고 시준이가 지우한테 말했죠. 난 너한테 정말 진심이었는데 넌 아니더라. 네 동생한테 다 들었어. 너랑 내 부모가 나 데릴 사위로 앉혀놓고 나 개처럼 부려먹으려고 했다는 거. 그래서 날 선택한 거겠지. 가난한 의사를 구해서 당신들 뜻대로 부리려고.
시준이의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지우 동생이 어느 날 자기가 일하는 병원에 찾아왔고 누나가 형을 만나는 이유라면서 쫙 알려줬다더군요. 대대로 의사 가문이었던 지우 아버지는 남동생이 의사가 되길 원했답니다. 그런데 동생은 의사에는 전혀 꿈이 없어 억지로 들어갔던 의대도 부모 몰래 자퇴하고요. 마침 시준이는 집안도 변변찮아 보여 대릴 사위 제안을 한 번에 받아들일 거라며 집안이 잔치 분위기였다네요. 그리고 지우는 이런 식으로 그동안 3명의 남자에게 더 접근했었다네요. 이런 말을 다 들으니까 저도 더 이상 아들을 위해 참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감히 내 아들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도 모자라 시준이를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나러 다녔다고. 이번엔 제가 지우의 뺨을 한 대 쳐버렸습니다. 내 아들 아까운 시간 어떻게 보상할 건데, 내가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그리고 당신들은 어떻게 보상할 건데. 그렇게 전 지우와 지우 어머니의 머리채를 한 손에 하나씩 잡고 마구 흔들어댔습니다. 그날 이후 제 아들을 빼앗아가려 했던 그 집안 식구들은 나타나지 않았지요. 그리고 저와 시준이는 그 일 이후로 더 끈끈해졌죠. 그렇게 2년 후 시준이는 친구의 소개로 자기를 빼닮은 선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시준이는 알콩달콩 결혼 생활하며 저와도 잘 지내고 있답니다. 비록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지만 제가 낳은 아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도 부모에게, 부모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날마다 잠깐이라도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